K-드라마, K-영화.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넷플릭스만 틀면 순위권에 있고 세계적인 시상식도 막 휩쓸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한 성공 뒤편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빛나는 영광 뒤에 숨어서 한국 콘텐츠 산업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해서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은요, 아주 뜻밖의 메시지 한 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화 다운 받았죠? 고소합니다. 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만 명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 합의금 장사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영난에 빠진 일부 영화사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 이런 사례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고소한 다음에 거기서 받는 거액의 합의금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작품이 아니라 소송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서울에 사는 41세 직장인 A씨가 계셨어요. 이분이 토렌트로 국내 독립영화를 딱 한 편 다운받았는데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고소한 쪽에서는 민사소송까지 가겠다 막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 A씨는 일이 더 커지는 게 무서워서 200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을 주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딱 한 편이요? 무려 200만 원짜리 소송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면 A씨 같은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6만 10건. 이게 뭐냐면 2025년 단 8개월 동안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수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한 달 평균 7,500건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문제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 2020년만 해도 한 해 동안 이런 사건이 한 2,000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8개월 만에 3만 6천 건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17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걸까요? 보통 생각하면 뭐 기술에 익숙한 10대나 20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전체 3분의 2, 그러니까 66%가 40대, 50대입니다. 10대랑 20대는 다 합쳐도 5%가 채 안 돼요.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에 세대 차이가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넷플릭스 같은 OTT로 보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중장년층은 여전히 예전처럼 PC로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 토렌트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토렌트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토렌트는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그 순간 동시에 그 파일 조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업로드, 즉 배포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혼자 보려고 받는 건 괜찮을 수 있어도 남한테 허락 없이 배포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 한 편 보려다가 나도 모르게 불법 유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들 영화를 봐줄 수도 있는 잠재적인 관객들까지 이렇게 고소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대규모 소송 사태는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K 컨텐츠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정말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발밑을 들여다보면 산업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제작비, 그리고 텅 비어가는 극장. 바로 이 두 가지가 한국 영화 산업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죠. 처음에는 정말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톱 배우나 유명 작가들을 데려가려고 경쟁이 붙으니까 출연료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예요. 심지어 배우 한 명 출연료가 회당 8억 원에 달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전체 제작비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넷플릭스 돈이 아니면 아예 대작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훨씬 더 절박합니다. 한 베테랑 영화 제작자는 지금 한국 영화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정지 상태라고요. 그냥 어렵다, 힘들다 수준이 아닌 거죠. 이 한마디가 지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 자체가 속이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상업영화 편수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창동 감독 아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인데 이 감독님조차 신작 투자를 못 받아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정말 산업의 허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다행히 희망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는 창의적이고 또 체계적인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업계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 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자들이 직접 나서는 창의적인 저항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스스로가 뜨거워진 걸 식히는 자정작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나 제도가 개입하는 제도적 개입입니다. 하나씩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창의적 저항. 이 길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영화 얼굴입니다. 이 영화 제작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고작 2억 원입니다.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가 200억, 300억 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100분의 1 수준이죠. 배우들은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예 안 받고 참여했고 20명 남짓한 스태프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만들었대요. 결과요? 정말 놀랍습니다.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렸어요. 거대한 돈이 없어도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두 번째 길은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모든 제작 비위 폭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누구죠? 넷플릭스잖아요. 바로 그 넷플릭스가 스스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진 배우 시장을 좀 식혀야겠다.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출연료 상한선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뭐랄까, 자기가 불을 지펴놓고 자기가 끄는 격이죠. 넷플릭스가 정한 새로운 상한선은 회당 3억 원. 예전에 5억은 기본이고 많게는 8억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꽤 많이 줄어든 거죠. 과연 이 조치가 이 활활 타오르던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을지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 바로 제도적 개입입니다. 업계 사람들끼리만 노력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이 산업이 무너지는 걸 막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홀드백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최소 6개월 동안은 넷플릭스 같은 OTT에 풀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어가는 극장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아니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하냐는 시청자들의 불만도 나올 수 있겠죠.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이런 논의와 함께 정부에서도 직접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용감한 도전, 시장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개입까지. 지금 K 콘텐츠는 이 깊은 위기 속에서 여러 돌파구를 정말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 콘텐츠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면서 환호하고 있는 바로 지금. 과연 우리 영화, 우리 콘텐츠 산업은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겁니다.